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뒤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3명이 퇴원했고 11번 환자도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오늘 퇴원합니다.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흥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465곳이 휴원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신입생 예비 소집과 졸업식을 취소하고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남편과 두 자녀입니다. 정부는 국내 이송 여부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의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의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쌍용차와 르노 삼성도 이번 주 중반까지 휴업하는 등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97명 늘어서 모두 908명으로 누적됐습니다. 특히 발원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는 871명이 숨져 치사율이 3%에 육박하고 중환자만 4,000명이 넘는 등 희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봉준호 감독은 장르가 봉준호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독특한 예술성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부조리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녹아 있으면서도 대중성까지 놓치지 않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00년 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통해 영화계 샛별로 떠오릅니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받은 봉 감독은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연쇄 살인사건 당시의 시대상과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여 봉테일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쓸 때 엄청 고민과 이제 조사도 많이 했고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괴물에 이어 설국열차와 옥자까지 계급, 자본주의, 부조리 같은 문제의식도 봉 감독의 영화에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캐릭터로 힘을 얻었습니다. 봉 감독님은 결코 평범한 역할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 배우한테는 굉장히 드문 기회고 너무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기생충에는 봉 감독의 세계관이 가장 정교하게 녹아 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친숙한 상징과 은유, 적절한 유머로 풀어내 각국의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저는 영화적인 아름다움이나 장르의 흥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자꾸 뭔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상한 여운이 또는 뒤끝이 남아서 머릿속을 맴도는.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면서도 치밀함을 잃지 않은 봉 감독의 영화적 도전이 아카데미상에서도 통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사관왕 시상식에 참석해서 기쁨을 함께 나눈 배우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과 지난 17년 동안 4편의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봉 감독의 촘촘한 연출력과 송강호 씨의 섬세한 연기력이 만나서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으로 만났습니다. 짧은 대사 한 줄까지 두 사람의 호흡이 빛났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대사는 한 3일 전부터 고민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예. 그 장면에서는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싹 지나가고. 괴물과 설국열차 그리고 기생충까지 17년 동안 4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송강호는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왠지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지가 되는. 기생충에서 봉 감독이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줬다면 송강호는 설득력 있는 연기로 연체동물 같은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낯설음 같은 것들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리얼리티의 어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많은 배우들과 이렇게 앙상블 중에서도 영화 전체의 어떤 흐름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강호 선배님의 위력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송강호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쓴 기생충의 든든한 주역임은 분명합니다. 기생충처럼 늘 새롭고 또 관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상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며 기생충의 수상을 세계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생충의 수상은 오스카상을 비난해온 이들이 요구해온 좀 더 포용력 있는 오스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11번째 확진자가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번 환자가 증상이 호전된 뒤 진행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를 해제하고 오늘 중 퇴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5살 남성인 11번 환자는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퇴원한 국내 확진자는 지난 5일 2번 환자를 시작으로 1번과 4번 환자까지 모두 3명입니다.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31일에 입국한 26번 그리고 27번 확진자 부부는 경기도 시흥시에만 주로 머물며 모두 32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의 이동 경로를 발표하면서 시흥시의 식당과 의료기관, 슈퍼마켓 등에서 32명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32명은 모두 격리 조치됐습니다. 26번 그리고 27번 환자 부부는 입국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내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중국 국적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발이 묶였던 교민들도 중국인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은 230여 명. 본인이 잔류를 희망했거나 가족 중에 중국인이 있어 혼자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3번째 전세기를 띄워 이들 중 귀국 희망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10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이 있어서 15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3번째 전세기는 내일 밤늦게 출발해서 모레 새벽 김포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0여 명을 태워왔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인은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인과 결혼한 교민의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남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두 나라 검역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중국 측 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차 귀국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둥성에 살고 있는 일가족인데 이미 지난달 확진된 중국인 여성의 한국인 남편과 두 자녀로 모두 3명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분류된 관광객을 포함해 중국 국적인 사람 5명이 우리나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확진된 우리 국민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중국에서 한국인 3명이 확진됐다고 우리 보건당국에 통보해왔습니다. 확진자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과 그의 2 자녀로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의 부인이자 어머니인 중국인 여성은 이미 지난달 31일에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일가족 4명 가운데 한국 국적자만 따지면 3명인 셈입니다.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치료와 관리 책임은 중국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외국인이라도 우리 정부가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국내 확진자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주 칭따오 총영사관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백화점 대부분이 오늘 하루 문을 닫고 대대적으로 방역을 벌였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도 특별 방역을 시작했고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생필품과 식품 판매대에도 화장품 코너에도 방역업체 직원들이 매장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백화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백화점 대부분이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특별 방역을 위한 휴점입니다. 1, 2월은 설 연휴 휴점으로 별도의 휴점일이 통상적으로 없지만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루 임시 휴점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3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사흘 동안 방역을 마친 터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곳이 아닌데도 휴점하는 외식업체도 생겨났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서울 송파에 있는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 가맹점이 차례로 하루씩 쉬면서 소독할 예정입니다. 배달 전 손 씻기 수칙도 정했습니다. 고객들의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 우려를 일소에 해소하고 그 고객들이 안전하게 저희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면세점 업계가 문 닫는 시간을 2시간가량 앞당긴 데 이어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도 단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 400곳의 영업시간을 평균 1시간씩 단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유통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업계마다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접촉한 다른 직원이나 고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소비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는 아직 중증 질환은 아니라면서 이 과도한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과 소비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0여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은 금물이지만 현재 우리 방역망과 의료 체계가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접촉자 격리부터 의료 인력 확보, 매점 매석 금지 등 신종 코로나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 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수출과 관광,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장관들이 책임지고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국민의 작은 실천이 효과적인 방역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곧 귀국할 교민들도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건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개강을 맞아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통한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쇼맨십 행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여야 협상 난항으로 지지부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과 별개로 당정청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는 21일 전후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통한 감염이 늘지 않도록 대학에서 발생하는 선제 방역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발열검사 장비나 손소독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학 개강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감염병 전파 현황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책 마련에 발맞춰 민주당도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확진 환자 증가세가 확연히 줄었고 퇴원 환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환자는 물론이고 중증 환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 금지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대위기 속에서도 이 정권은 쇼맨십 행성과 굴욕적 중국 눈치 보기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의견을 내며 연일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검역법 등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해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20대 유튜버 A씨가 구속영장이 두렵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 30일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는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100% 되는 게 아닙니다요.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에게는 지하철 업무를 방해하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동대구역에서 감염자 추격을 가장한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은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염증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소재로 삼은 유튜버들의 행동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스모그가 잔류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북과 제주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해소할 비 소식은 내일 밤부터 있습니다. 내일 밤 전남 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엔 충청 이남, 모레 오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제주도에 30에서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남해안에도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 0도, 대구도 0도, 광주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주말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홍보였습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